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유형은 위반 건축물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항상 많이 했었는데, 위반 건축물 볼 때 발코니나 차양 같은 거, 이렇게 그 비가림하는 차양 같은 거는 사실 받아도 되죠. 낙찰을 받아서 발코니 씌운 거는 그거 원상복구 철거하면 되고, 근데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요거는 경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낙찰 받으시면 안 돼요. 골치 아파요, 요거. 그 사건 한번 볼게요. 위반 건축물, 두 번째 유형의 위반 건축물, 발코니에 대한 거예요. 사건 볼게요. 사건 번호 202 타경 1149702고, 구로 오류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빌라 다세대주택. 면적은 16.3평이니까, 좀 괜찮네요. 넓은 면적이겠다. 사건 조수는 작년 9월에 된 거고, 소유자 채땡땡, 채무자 채땡땡, 채권자 주땡땡땡이고, 경매구분 강제경매예요. 이 빌라의 강제경매는 보통 그 선순위 임차인이 신청한 경우가 많이 있죠. 한번 볼까요? 감정가는 2억 9,300인데 유찰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돼서 지금 1억 5천. 와, 굉장히 좋은데 등기사항 볼게요. 등기사항 보면은 말소기준 권리 낼 수 있는 권리는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 기입 등기, 압류 중 날짜가 제일 빠른 맨 위에 거죠. 양천 세무서장의 압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낙찰받으면 이 압류를 포함해서 다 소멸이에요. 소멸인데 임차권 등기는 사실 인수하죠. 왜냐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주지 않으면은 단독으로 등기해 놓은 거고, 등기해 놓고 보통 이사 나가죠. 전입일자하고 확정일자는 이사 나가더라도 살아있는 거죠.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19년 9월 30일이고 말소기준 권리는 21년도니까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고, 이런 물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선순위 임차인 사건 얘기했듯이 시세가 이 보증금이랑 비슷하면은 무조건 낙찰받으면 안 돼요. 조사해봤는데 뭐 시세가 2억 9천이더라 8천이더라 이러면 하면은 낙찰받으면 안 되는 사건이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지금 여기 위반 건축물 표기, 여기 맨 위에 거, 요거 도면 보시면은 이게 501호인데 요 앞에 발코니에다가 요걸 씌웠죠. 이거 씌운 거 요거 낙찰받아도 될까 안 될까. 만약에 얘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고 이 위반 건축물만 있다 라고 가정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낙찰받아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경린이를 위한 건데 너무 가혹하게 얘기하나? 낙찰받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거 낙찰받고 요거를 철거하면 되니까, 원상복구 시키면 되니까. 그리고 이 건물 자체는 좀 넓어요. 방 3개짜리고 욕실 있고 욕실 2개 있고, 그러니까 이거 철거하면 사실 여기에 그 세탁실 같은 게 있을 텐데 이런 거 충분히 놀 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위반 건축물을 보려고 했는데, 위반 건축물 중에서 이 발코니만 있으면은 입찰을 해도 되는데, 사실 이 사건은 선순위 임차인 중에서 보증금이 시세랑 비슷해 보이니까 무조건 입찰하면 안 되죠. 이런 사건입니다. 자, 위반 건축물의 두 번째 사건인데, 근린생활시설로 이제 건축을 했는데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무조건 입찰하면 안 돼요. 우리 경린이 분들은 입찰하시면 안 되고, 제가 오늘 이걸 하는 이유가 그동안 너무 경매는 너무 쉽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뭔가 내 생각에는 요걸 사람들 전부 다 그래서 공부를 해보고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부 안 해보고 그냥 하실까봐 이런 걸 한번 해야겠다 생각을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 두 번째 위반 건축물의 중에서 근린생활시설 어떤 유형이냐면은 요 사건인데, 사건 번호 보시면은 사건 번호는 202 타경 4363이고 화곡동에 있는 빌라예요. 건물 면적 13평, 요 한 투룸 정도 나오죠. 괜찮아 보이죠. 사건 접수는 9월달에 됐고 강제경매고요. 감정가는 2억 2,600이고요. 22년도에 시세겠죠. 유찰 3번 돼서 1억 1,150만원. 사진 보면은 이 빌라가 괜찮아 보여. 와, 그럼 이거를 입찰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집합 건축물 대장상 무당 용도 변경을 인하여 위반 건축물 등재됨, 건축물 대장상 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돼 있는데 주택으로 사용 중임, 요런 문구 나오면은 일단 우리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입찰하시면 안 됩니다. 볼 것도 없어요, 사실. 근데 좀 더 보다 보면은 좀 볼게요. 등기사항 보시면은 말소기준 권리는 맨 위에 거죠. 압류고 낙찰받으면 압류를 포함해서 다 소멸인데 임차권도 등기돼 있어요. 임차권 등기돼 있어서 선순위 임차인도 있는 사건이에요. 그 위반 건축물이 거의 그 다세대주택, 빌라 이런 거, 도생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거의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 있는 경우도 많고, 만약에 선순위 임차인도 없고 등기사항도 깔끔하고 물건도 좋아 보이니까 입찰을 해야지 이 생각 들어서 입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보통 다세대주택은 4층까지 건축하죠. 1, 2, 3, 4층까지 건축하는데, 여기 외관으로 봤을 때 층수가 한 개 더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층 한 개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짐작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위반 건축물 중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건축물 대장상 주거용으로 사용 중임 이런 말 나오면은 무조건 입찰하지 마세요. 그래서 방금 봤던 사건 두 개가 위반 건축물 유형 중에서 발코니만 위반 건축물 되어 있는 거. 요건 사실 잘 보시고 원상복구 가능하고 원상복구 해도 그 안에서 뭐 세탁기나 이런 거 배치가 뭐 원활할 것 같다 이러면은 입찰하셔도 되는데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시면 안 돼요. 자, 경린이가 입찰하면 돈 날리는 부동산 경매 유형 9가지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인데 보통 기본적으로 선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했거나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에는 소멸하죠. 선순위 전세권도 있고 선순위 임차인도 되고 이렇게 두 가지 지위를 겸한 경우는 보통은 입찰하면 안 돼요. 자, 선순위 전세권 사건을 볼게요. 자, 사건 번호 2053 타경 407이고 부산에 있는 사문 골든뷰 주 건축물 제1동 701호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주택이 아니죠. 요건 업무용이니까 취득세가 4.6% 나오겠죠. 법무비까지 해서 5% 정도 취득하는 비용은 5% 생각하셔야 되고요. 건물 면적이 79.8인데 오피스텔은 보통 아파트보다는 면적이 좀 작아요. 무슨 얘기냐면 서비스 면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작고 베란다, 발코니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대지권은 8.59평. 보통 상업지역에 건축하니까 대지권은 작은 편인데 요거는 준주거 지역에 건축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건 접수는 오래됐고 소유자 땡땡, 채무자 주 땡땡, 채권자 박땡땡이고요. 경매구분 임의경매. 보통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죠. 감정가는 2억 6천이고 유찰이 하나, 둘, 세 번 돼서 1억 3천. 와 괜찮다. 1억 3천이면 괜찮은데 물론 시세조사 해봐야죠. 등기사항 보시면은 말소기준 권리 될 수 있는 권리는 전세권, 근저당, 압류, 임의경매 중에 날짜가 가장 빠른 거죠. 맨 위에 거죠. 이게 지금 경매 신청을 이분이 하셔가지고 말소기준 권리가 된 거고 낙찰받으면은 전세권을 포함해서 다 소멸하는 거죠. 인수하는 게 없는데 이렇게 전세권만 있는 경우 전입신고를 안 하고 전세권만 해놓은 경우에는 깔끔한 거예요. 전세권 포함해서 소멸하니까 인수하는 게 없는 거고 요런 물건은 입찰해야 되고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인데 전세권자가 전입신고를 안 하고 전세권만 설정돼 있고 경매 신청을 했다. 물론 이게 전세권이 전부에 대한 거여야 돼요. 방 한 칸 전세권 설정해서는 말소기준 권리가 안 되고 보통은 다 전체에 설정을 하니까 근데 간혹 방 한 칸에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 사건이 더 있으니까 볼까요? 2022-7394 사건 번호 2022 타경 7394고요. 광주 광산구에 있는 오피스텔이네요. 오피스텔이고 면적은 26.59제곱 8.04평 그리고 대지권 작죠. 오피스텔이니까 2.63평밖에 안 돼요. 매각물건 건물 전부 토지 전부고 사건 접수는 작년에 됐고요. 그래도 강제 경매네요. 감정가 8,200인데 유찰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돼가지고 최저가 2,300만 원. 보기에는 이런 건물이 있고 깔끔해 보이고 입찰하면 돈 버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감정가가 8천만 원인데 최저가 2천만 원대니까 딴 게 있나 볼까요? 보존 등기된 거는 17년도 준신축이란 얘기고 상업지역에 건축되어 있고요. 말소기준 권리 될 수 있는 권리 자 전세권, 가압류, 압류, 강제경매 기입 등기 중에서 가장 빠른 게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데 전세권인 경우 배당 요구를 했냐 이분이 아니면은 경매 신청을 했냐 그걸 봐야 되는데 경매 신청은 국민카드에서 했으니까 아니고 이분이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인수라고 뜨겠죠. 일단은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서 인수인 경우고 전입은 다른 분이 되어 있는데 이분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전세권 5천만 원은 인수입니다. 감정가 8,200에서 지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2천만 원 최저가니까 와 싸다 해서 2,500 입찰하게 되면은 내가 총 들어가는 비용은 2,500 더하기 5천만 원 더하기 그러겠죠.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입찰하시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전세권 중에서 배당 요구를 안 했다 안 하고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했으면은 무조건 입찰하시면 안 됩니다.